오늘 이제 8번째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문장은 Now you might think that I chose my second theme, the importance of imagination, because of the part it played in rebuilding my life. But that is not wholly so.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주제, benefits of failure, 실패가 주는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잘 보여줬다면, 이번에도 또 다른 두 번째 주제를 하면서 또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상상력의 중요성. 소설가가 상상력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해리포터의 저자인 롤링이 상상력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소설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상상력, 우리에게도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반전을 느낍니다. 자, 이제 당신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I chose my second theme. 나의 두 번째 주제를 고른 이유. 그 이유가 그 상상력이 했던 역할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cause of the part it played. part를 it로 다시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어떤 역할이냐면 그 상상력이 했던 역할, 뭐 하는데 했던 역할이야? 내 인생을 rebuilding, 내 인생을 새로 세우는데 했던 역할 때문에 내가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주제를 잡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을 리빌딩 하는데 상상력이 역할했다는 말을 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상상력 때문에 소설을 써서 굉장한 출세를 했거든요.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자신의 삶의 리빌딩은 그 근거가 뭐였냐? 상상력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that is not wholly so. 그게 다가 아닙니다. 상상력으로 내가 뭐 소설가가 되고 돈을 벌었다는 거, 그 얘기하려는 게 다가 아닙니다. Though I personally will defend the value of bedtime stories to my last gasp, I have learned to value imagination in a much broader sense.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bedtime story라는 말입니다. bedtime stories. bedtime stories는 서양 사람들, 특히 영국과 미국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자는데 머릿맡에서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을 bedtime story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이죠. 이 책의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통하여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고 자기 모국어를 배우고 묘사력도 배우고 문장력도 배우고 뭐 단어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데 bedtime 스토리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영어 공부를 안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기계적인 정보를 가진 책을 읽어서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배드타임 스토리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머리가 성숙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대학생이고 어린아이가 아닌데 뭐 침대맡에서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는 우리 정신 연령에 맞는 어려운 소설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 소설책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문법적인 요소를 알게 되고, 독해 능력을 키우고, 독해 능력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이 듣는 능력도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번역하는 연습은 소설책보다 좋은 게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bedtime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가치는 나는 방어합니다. 옹호합니다. 당연히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소설가가 된 것처럼. 그러면서 to my last gasp,
라고 하면 to my last 이게 gasp 하면요 숨을 쉬는 걸 숨을 이렇게 호흡하는 걸 말합니다. last gasp 하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죠. 근데 죽을 때까지라는 말보다 to my last gasp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나는 밤에 아이들에게 잠자리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는 나는 정말 방어할 겁니다. 끝까지 옹호하고 그걸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우가 붙었잖아요. 더우가. 그렇지만 I have learned to value imagination in a broader way. In much broader sense. 나는 상상력의 가치를 배웠는데 어느 정도 배웠느냐? 훨씬 더 넓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상상력을 나는 배웠습니다. 단지 소설을 쓰고 이야기를 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개념의 상상력의 가치 그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Imagination is not only the uniquely human capacity to envision that which is not, and therefore the fount of all invention and innovation. 상상력의 어떤 보편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상상력이라는 것은 단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예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맞는데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 To envision. 볼 수 있는 능력. envision은 상상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근데 무엇을 상상해내느냐? that 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envision that 이게 목적어야. envision의 목적어야.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뿐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상상력이 가진 보편적 가치죠. 인간의 상상력은 뭔가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대신데 그 대은 사실 목적어가 확실하지 않아요. 뭘 envision, 뭘 머리에 떠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which is not.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that which is not.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that which does not exist.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머릿속에 상상해낼 수 있는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 이게 보편적 상상력의 개념이죠. 그게 철학적 표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낸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도 not only moders가 아니에요. 그냥 not only로만 끝나. 그러므로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 능력에 대하여. 그러므로 모든 발명과 모든 혁신의 셈이 되는 것이 인간의 특별한 상상력이다. 여러분 발명이나 모든 어떤 혁신이나 개혁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어떨까?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창의적인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which is not, 없는 것을 envision 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소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소설에 대한. 소설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소설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 작가가 얼마나 많은 생상을 하고 꾸며야 될까요? 뭐 캐릭터도 만들어야죠. 상황도 만들어야지.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독자들로 하여금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려는 그 상상력. 끊임없이 그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것은 소설을 쓰던 물건을 만들던 발명을 하던 뭘 하던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을 인간이 생각해내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그 보편적 능력을 말하면서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In its arguably most transformative and revelatory capacity, it is the power that enables us to empathize with humans whose experiences we have never shared.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arguably 하면 논란이 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다는 뜻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보편적 상상력의 정의를 얘기했다면 논란이 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transformative하고 revelatory는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무언가를 변화시킬 transform 하면 변화시킨다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revelatory 하면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없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도 되죠. 또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해. 그렇지만 뭐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arguably라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을 썼죠. 아마 또 다른 뜻은 앞에 문장 설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참고하세요. 그 쓰여진 글을 읽으면 더 이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보편적 상상력의 개념은 너무 흔해. 다 알아. 그것뿐만 아니라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파워입니다. It is a power. 어떤 파워? That enables us to empathize. 우리로 하여금 emphasize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emphasize가 뭐냐면 감정 이입이에요.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 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저 사람이 돼보는 거야. 상상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하고 같은 감정을 갖느냐? 그들의 경험, whose experiences we have never shared. 그들의 경험을 우리는 서로 겪어본 적이 없어. We have never shared. share는 나눈다는 뜻이지만 그 나눈다는 개념은 경험을 같이 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결코 경험을 같이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겪은 경험을 우리가 함께 내가 같이 경험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된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을 말할까요? 뭐 행복한 인간을 말한다면 별로 얘기가 잘 안 되죠. 누가 부자, 뭐 재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돼 갖고 내가 부자로서 살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상상력은 좀 이상한 상상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끔찍한 경험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겪지 않았는데도 그들과 같은 마음을 먹고 산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상상력의 능력을 말합니다. One of the greatest formative experiences of my life preceded Harry Potter. 자, 이제 formative라는 말이 나오죠. transformative는 뭔가를 변형시키는 거라고 했으면 formative는 무엇을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형성한 경험 중 하나는 이게 주어고 preceded는 동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목적어를 봤는데 해리포터라는 목적어, 해리포터라는 책을 앞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 중에서 가장 나를 만들어준 경험은 해리포터 소설을 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롤링이 하는 말은 내 삶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경험은 해리포터 이전에 있었습니다. 해리포터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더우가 붙어 여기서 it는요, 그 나의 삶에서 나를 형성한 가장 중요했던 경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그 경험은 내가 이 해리포터 책에서 그 다음에 쓴 내용들의 많은 부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겪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이 해리포터를 쓰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이지만, 일단은 해리포터보다 먼저 있었던 경험이 나의 삶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This revelation. 또 그래서 앞에서 이 해리포터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글을 아주 잘 쓰잖아요. formative, transformative라는 말을 써놓고서는 formative experience라고 말을 또 받았죠. 앞에 revelatory capacity라고 말했잖아. 뭔가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상상력이. 그런데 이번에 연설문을 하면서는 this revelation, 나를 깨우쳐준, revelation 하면 뭐 깨달음, 계시, 뭔가 알게 된 거, 드러난 것 말하는 거죠. 또 revelation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앞에 revelatory capacity를 연결짓는 거야. 이러한 계시, 이러한 드러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왔느냐면 나의 earliest day jobs, earliest day 하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최초에 얻었던 직업 중에 하나의 형태로 그 깨달음은 왔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나는 그런 상상력의 그 레볼러터리한 캐패시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드러내주고 계시해주는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다음, 비록 나는 점심시간에 슬로프 오프 하면 경사지게 미끄러져 나갔다가 기울어지다는 뜻이거든요. 몰래 빠져나가다는 뜻이야. 살짝 점심시간에 빠져나가서 나는 이야기를 계속 쓴 거야. 소설을 쓴 거야. 그랬지만, 그러니까 소설로는 돈을 못 번 거야. 소설 쓰기만 했지. 정작 내가 내 방세를 낸 거는 내 20대에 어디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방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렌트는 방세죠.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보통 렌트라는 말을 사용해서 야, 너 렌트비 냈어? 렌트하고 비는 중복된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을 붙일 필요 없어. 렌트 냈니? 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I paid rent. 방세를 나는 냈습니다. 내 20대 초반에. 어디서 일해갖고? 아프리카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African Research Department.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연구 사무실이냐면 Amnesty International's headquarters in London. So Amnesty International 하면 국제기구죠. 국제사면위원. 정치범을 석방하고 전 세계 인권이 유린되는 데 가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뭐 전쟁에서 뭐 여자들이 막 당하는 어려움, 아이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다음에 뭐 정치적 망명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 그런 것을 보호해주고 대변해주는 국제기구가 Amnesty International. 그게 아마 런던에 본부가 있나 봐. 아프리카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나는 20대 초반에는 내 방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소설은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계속 조금씩 써 내려간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틈만 나면 소설을 썼다. 대학 다닐 때도 틈만 나면 소설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완성될 때까지 이 롤링의 그 작업은 20대, 대학생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 소설가가 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가 겪은 경험담을 통하여 해리포터와 연결을 짓습니다. 이번 강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